오전에 할 거는 1차 결집, 오후에 칠갑집. 저번 달에 프린트를 내줬기 때문에 결집이 뭔지, 그리고 테라와다 불교사에서 결집이 6번 이루어졌다는 건 대충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게요. 왜 결집했을까? 왜 결집한 거라? 부처님 법을 그대로 전하려고, 훼손되지 않고 원인 그대로 전하려고. 꼭 그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 결집 이후 상황들을 볼 것 같으면 1차 결집이 부처님 인멸 후에 2차 결집이 그로부터 100년 후에 했는데, 근본 분열은 언제 일어나면 2차 결집 있고 나서 2차 결집 후에 또 60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결집이 원인이다. 부처님 말하는 삼장경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60년간 꼭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못 따르겠다 해서 팍 터져나간 게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집 안 했으면 분열 안 했을까? 또 다른 사람, 왜 결집을 해야 했을까? 그래도 스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결집을 안 해서는 아마 지금은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 생존인 당시에도 부처님한테 대던 제자들인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분들만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속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 이루지 못한 분들부터 해서 깨달음 이룬 사람들까지 한 바구니에 담겨서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로서 묶어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흘러가지게 됩니다. 자이나교가 부처님 당시 때 분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한 것 중에 극히 일부만 살아서 지금 현재 자이나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다르게 이런 그 결집이라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조가 돌아가시자마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절창근한 스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게 좀 괜찮은 사찰이다. 조계종에서 먹으려고 그러고, 또 창근주 스님하고 가까이 있는 스님을 집어 열라고 그러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절이 어디 떠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각각의 싸움들이 일어나니까 그 절은 점점 더 신도들이 떨어져 나가버리게 돼요. 자이나교가 꼭 그런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자이나교가 지금 세계 큰 종교 안에 들지 못하고 그래도 겨우 명맥을 인도 내에서만 유지하는 것들이 결집 없이 그렇게 지내온 과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 결집이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집이라고 하면 뭘 결집했을까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결집했다.
그걸 이제 보통 붓다 왔잖아 그런 게 부처님이 가르침. 과연 부처님 가르침 결집하는 맞아요? 확신하는 사람. 그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로 결집했어요? 빨리어로 결집했죠. 빨리어가 확실해요? 확신 못하죠. 그 다음에 또 결집할 때 뭘 결집했냐면 경률론 3장을 결집했습니다. 1차 결집부터 해가지고 지금 6차 결집까지 그 뒤 주석서는 결집한 적이 없습니다. 주석서 결집했다는 것은 대성불교에서 얘기하는 3차 결집, 카시미르 결집에서 주석서를 결집했다는 기록만 있지 테라와다 불교에서 결집에 주석서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1차 결집도 3장, 2차 결집도 3장, 6차 결집까지 쭉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3장 결집인데 1차 결집 때 3장 내용이 6차 결집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손 들어봐봐. 꿀무 붕어리 같이 이렇게 있어. 1차 결집 때는 논장이 빠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논장이 빠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논장이 완성된 부분이 그 이후에 아비담마가 완성된 부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1차 결집 때는 율장과 경장만 됐다 그래서 건수되어하는 것도 그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본인이 그때 확인해봤어요? 논장 빠지는지? 몇 년 나중에 이제 아비담마가 몇 년도에 생겼다 뭐 이런 시기적으로 볼 때. 근데 아비담마가 후대에 생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카타와투라 해서 논장 7론 중에 마지막 부분이 3차 결집 때 3차 결집한 수장인 스님이 목갈리 부타티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최종적으로 그때의 논쟁거리들을 갖다 전부 정리해가지고 50까지 물고 50까지 뭐 다른 걔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게 카타와투라고 하는 논장 중에 하나입니다. 7론 중에 하나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거는 학술적으로 봐서 7론 중에 마지막 아비담마는 3차 결집 때 결집했다고는 거의 정설화되다시피 됩니다. 테라바다 불교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 테라바다 불교도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테라바다 불교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논서 얘기해 봅시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논서의 기본 맥락을 갖다가 설한 경이 있습니다. 그 빼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 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란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없으면 죽는 게 뭐가 있어요? 호흡이 없으면 죽죠. 그럼 하나는 호흡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하나가 뭡니까? 하면 납니다. 자기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걔네들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하나는 이런 것이니라 하고 이제 정립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다. 만약에 부처님 얘기를 했을 때 음식을 못 먹으면 호흡도 못할 뿐 아니라 음식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음식인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나가 좀 음식이 돼야 될까 하는 의문은 생긴 날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싹 풀어가지고 경으로서 만들어낸 게 그게 논장 카타와투.
그러니까 기본적인 빼대는 이미 부처님이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부터 해가 10까지 이렇게 쭉 하나는 무엇이다, 2는 몸과 마음이다, 뭐 3는 무엇이다 하면서 쭉 해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체제를 만약에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카타와투에서 그거다 살을 붙였다 같으면 그건 누가 설한 것이 될까? 목갈리부터디사 스님이 만든 거라 아니면 부처님이 만든 거라 어떤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부타와짜나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개념 정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말한 것만 부처님 말씀으로 여기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성경전까지 전체 다, 그 대성경전도 부처님이 설했다고 하니까 대성경전까지 다 포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테라와다적인 관점이 있느냐 하는 걸 정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부타와짜나의 개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연히 부처님이 설한 것은 그 속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 맞다. 경률은 부처님 설했다 시작. 그럼 논장은 부처님 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일단 빼놨다 칩시다. 그럼 부타와짜나 영계는 또 뭐가 속하느냐면 네 가지로 이렇게 설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 그 다음에 결집을 통해 가지고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하고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엇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속한다고 정해놨다 칩시다. 그게 이제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뭘까? 뭐가 전제 조건이 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포함이 될 수가 있을까? 기본 맥락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까 카타와토 같이 그 체계가 있어야만이 이게 그 살을 붙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없이 허무맹랑한 걸 어디 용궁에서 뭐 어디 뭐 경전을 써난 걸 갖다 건져 와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세상에 알린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좀 너무 허무맹랑해져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부처님이 선한 법과 율, 그러니까 경과 율의 그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는데 그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결집을 통해 가지고 상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동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면서 합송했을 경우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경률론 3장 중에 어떤 것 하나에 정통한 스님이, 만약에 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스님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한 가르침 전체를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그걸 누구에게든 쉽게 설명해주고 그걸 다 외우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런 스님이 뭔가를 갖다가 뭐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은 나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 부처님 설한 경전 속에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포함을 시켜야 될까?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야 됩니다. 난감하죠. 근데 결집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지게 됩니다. 빨리 경전 중에 마지막 경장 중에 마지막 것이 쿠타카 니카야입니다. 쿠타카 니카야에는 태국에서 쿠타카 니카야가 종류하고
버마에서 부탁하니까의 종류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만약에 뺐다 왔다라고 하는 아기에 대한 경우들, 못 갈라나 붙다가 지옥 가가지고 아기를 보고 아니면 천상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그걸 이제 설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나 어디 가서 이걸 봤는데 부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거 봤는데 뭘 나한테 물어봐. 그래 부처님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경우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천상에 태어나 있냐는 보시하고 수행 잘해서 나 천상에 태어났더라. 아니면 내가 아기애가 빠진 것은 날 욕심부리고 하니까 나 이거를 못 봐 아기에 태어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기사하고 천궁사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도 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장 중에 들어봐 있습니다. 삼장 중에 들어봐 있습니다. 그게 제 5차결집 때 들어왔습니다. 4차결집 때까지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태국하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벨외 경전에서 3장 외의 경전으로 분류를 해두었던 건데 5차 결집 때 미얀마에서 결집을 하면서 그것이 3장 중에 쿠타카니카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하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쿠타카니카가 14가지 종류였거든. 근데 5차 결집부터는 17가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한 스님이 아주 뛰어난 스님이 그걸 말한 건데 그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인정했을 경우. 부처님이 인정 안 하고 만약에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요것은 경전하고 틀리질 않는다. 부처님하고 가르침하고 어긋나지 않는다 하고 얘기한다 해서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 살아있을 때는 분명하게 아란 제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 울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그래 맞다 하고 인정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경우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부처님 직접 설하지 않은 걸 하더라도 후대라도 그것은 경전에 부처님이 가르침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집에서 그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도 부처님이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침. 그렇게 봤을 때 1차 결집 때 논장이 결집을 안 했다. 그건 누가 증명하는 거라?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 했다고 증명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1차 결집 때 논장이 포함이 안 됐겠지. 근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경전 곳곳에서는 1차 결집 때 논장이 또 합송했을 가능성에 대한 것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2차 결집 때 부처님 인멸 후에 백령에 있었던 2차 결집 때 그때 이미 논장에 대해서 스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논장을 갖다가 합송을 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차 결집 때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나? 유추해 봤을 때 1차 결집 때도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지 안 했다고 보지는 못한다. 근데 단지 그 논장 중에서 7론 중에서 그 조금 전에 얘기하는 카타와트라고 하는 마지막 7번째 그것이 당연히 3차 결집 때 그것이 못해가지고 3차 결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3차 결집 때 생겨난 거기 때문에 논장은 3차 결집 때 결집을 했다. 그건 좀 논리적인 비약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지. 그래서 1차 결집, 2차 결집 때는 뭐 논장 결집 안 하고 3차 결집 때부터 결집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단지 1차 결집 때의 논점이 틀리고 2차 결집 때의 논점이 틀리고 3차 결집 때의 논점이 틀린 것 뿐입니다. 3차 결집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까 논장이 우선이 돼가지고 논장에 대한 결집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3차 결집 논장은 돼가지고 경장이나 율장을 결집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차 결집 때는 여러 가지 계율적인 부분에 그 율장이 우선이 되게 돼 있는 건데 율장만 돼가지고 다른 두 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차 결집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장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우선되는 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논장이 결집 안 됐다, 그렇게 보기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테라와다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성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운영회장님 같이 논장은 3차 결집 때 했다, 당연히. 왜 그럴까? 왜 그런 논리를 쓸까? 논장이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만리경전밖에 없습니다. 만리경전. 다른 부파불교 시대 때 아니면 또 다른 이후에 지금 현재 대성불교권 아니면 저 티베트 불교권 논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논장이 없는 결과를 냈을까? 물론 경장이 있는 데도 있고 율장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서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빨리 경전하고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토대는 비슷비슷한데 논장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논장은 어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전이나 율장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 쓴 겁니다. 풀어 써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무아를 주장했다.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누군가 얘기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화가 있다 하고 누군가 주장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영혼이 있다 주장했다. 어떤 사람은 또 누군가는 뭐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다 하고 주장을 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탁 논리를 세워가지고 부처님이 주장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리고 요것도 틀리다 하고 다 얘기를 해버렸다. 진화도 틀린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틀린 것이고 영혼이라는 것도 틀린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해봐 깨져버렸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논장은 없어져 버립니다. 부파불교나 대성불교에서 논장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은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없다 해가지고 테라바다 불교권에 있는 논장도 그 3차 결집 이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담마상기니의 주석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번역한 것을. 아비담마를 논장입니다. 불설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승리자의 가르침, 승리자는 부처님, 승리자의 가르침에 해악을 주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갔다. 열에 부처님이라고 할게요. 부처님의 전지전능함,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달은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서성, 그때 서성 부처님의 지혜의 완벽함을 악화시키며
후대에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을 속이고 성인으로 가는 길, 도의 길로 가는 길을 막으며 그로 인해서 각각의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출가자일 것 같으면 성단에서 성적을 정지하라. 그리고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견책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자기 잘못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적어놨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논장이 3차 결집 때 이루어졌다. 그 논리들을 계속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논리적인 면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1차 결집 때부터 논장은 존재를 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랍니다. 왜? 나중에 그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논장을 3차 결집 이후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오보니까의 마지막 쿠타카니까야는 논장보다 더 후대에 생겨나버리는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전 자체를 갖다가 전 부정하는 행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집을 하면서 요걸 갖다 요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논장은 닫혀버렸거든. 그래서 논장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거는 논수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논장이 이미 송출해가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갖다가 후딱하니까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경률론 3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가 하나 챕터가 딱 끝났다. 그러면 그 뒤에 만약 딱 붙여놓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챕터에서는 1번에는 만약에 소마경이 있고 2번에는 분만경이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경이 있고 10개의 경이 있다. 이것이 어떤 챕터다. 만약에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10개의 경이 마음에 대한 경이다 하고 딱 못을 박아놔버려.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뒤에 딱 그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군가 지부 연락해도 지부에 방법이 없어. 요걸 전체를 바꾸기 전에 슬그머니 끼워 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송출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다 끝내기 때문에 율장도 마찬가지라. 파라지카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4개의 파라지카가 있다. 그래서 이 파라지의 송출을 끝낸다 하면서 다 끝내. 그러니까 4개가 뭔지를 파라지카의 4개가 뭔지 뒤에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앞에는 전부 설명해 놓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파라지카를 집어열 방법이 없어. 미안합니다. 파라지카 하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스님들이 4가지 중범죄, 옷을 벗고 상문 출송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3가지 성잔죄, 20인의 스님들에게 가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중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13가지 성잔죄가 있습니다. 그 13가지 성잔죄는 1번에 이것이고 2번에 이것이고 하는 걸 마지막에 딱 13가지 성잔죄가 여기서 송출을 끝냅니다 하면 탁 끝낸다. 그 앞에는 1번은 무엇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1번 성잔죄를 갖다가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까지 전부 다 설명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걸 전부 통합해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버려요. 경전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만약에 송출을 한다. 경장부터 송출하겠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사람은 경전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안 한다가 잘한다. 그만한다. 네가 송출해라. 맞느냐 맞느냐 내가 확인할게. 그래서 다른 스님들 전부 확인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다 맞거든. 그럼 마지막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지고 딱 확인해 가지고 닫아버려. 경전 송출은 여기서 끝난다 하면서 딱 끝내버린다. 끝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뒤에 누군가가 생각나가지고 그거 뭐 빠진 것 같은데 그거 집어넣으면 안 되나? 안 된다. 이미 닫아버린 것은 그것을 다시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별외 경전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그런 연유들입니다. 이미 닫아버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아비사마도 마찬가지. 그렇게 탁 닫아버리고 났으니까 닫고 나니까 이걸 어디다 집어넣긴 넣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틀림없는데요.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논장에 속해진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논장이 끝난대 어떡해요. 그러면은 안 한대. 구타카니카야는 아직 송출 아니다. 구타카니카야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전의 편제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율장 먼저 1차 결집 때 했었고 그 다음 1차 결집 끝나고 나서 논장에 대한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병장에 대한 것을 했고 그런 행태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닫는 순서들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타카니카야가 맨 마지막에 닫는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서로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에서 뭐 장부경전은 누군가가 암송해가지고 전하라 한 것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 니카에밖에 없다. 그럼 하나의 니카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1차 결집 때 안 했다. 이렇게 단정짓는 게 사실 무리다니까. 논장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최대한 봐준다고 하더라도 논장의 지금의 형태를 전부 다 풀어 한 것보다는 적어도 목록 자체는 이미 결집에 들어가서 확정이 돼 버렸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안 됐다 그렇다면 그 뒤에 2차 결집, 3차 결집 논장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부처님 열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테라와다의 방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논장이 그렇게 지금같이 논장 같은 형태로서 쫙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목록 부처님 말한 목록을 이렇게 쭉 쉽게 말하면 꾸살라 담마, 아꾸살라 담마 해가지고 이렇게 발체론이 있습니다. 발체론에 꾸살라 담마, 그 다음에 아꾸살라 담마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스님들은 독송할 때 그 형태만 가져갑니다. 꾸살라 담마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길게 설명한 걸 가지고 암송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꾸살라 담마, 꾸살라 담마, 아바야 담마 하면서 그거 하는 것들이 없다. 물어가지고 그럼 그걸 어디다 만들 거라. 논장을 만들 테라와다 방식에서 만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이 그 후대의 3차 결집 때 붙여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결집 자체를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참 우리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도 어정쩡한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논장을 부정하는 스님도 테라와다 스님으로 들어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수행 방법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외에는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정립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 1차 결집 이후에 뿌라나라고 하는 스님도 그런 취지를 취했습니다. 1차 결집이 끝나고 나서 뒤에 왔는데 1차 결집 때 이런 거 했습니다. 스님 받아들이십니까? 나 아무것도 들은 나는 부처님으로 들은 게 있으니까 나는 내대로 할 거야. 보면서 결집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는 자다.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스님이 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단 내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라와다 스님이 아닌 것은 아닌데 교단 밖으로서 나가버린 애들을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인원만 많으면 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요거는 몇 명 돼도 안 하고 뭐 빼고 하면 남는 놈이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여러분들 조금씩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결집에 살고 있는 거하고 실제 테라와다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인멸 후에 1차 결집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집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왜 늦기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비구 스님들끼리 왜? 비구는 그때는 비구 스님도 있었고 제가자들도 있었는데 너끼리 비구 스님만 해야 되냐? 왜 그랬을까? 왜 비구 스님들만 결집을 했을까? 뭐 비구니들은 아란이 없었어요? 제가자도 아란이 있었는데 제가자도 일반인들은 제가 아란이 28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엄밀히 조사해보면 사실은 10분입니다. 10분. 나머지는 불안가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왜냐면 그 뒤에 주석서들 문을 아니면 경전들을 다 취합을 해보면 만약에 아나다 빈디까다 아란이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아란이 목도 사람 포함시키고 이런다. 왜냐면 어디에 아란이 태어날 일은 없잖아.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조사를 해보면 제가 아란은 한 10분 정도 돼요. 10분 되는데 그 중에 깨닫고 이러고 나서 바로 반열반에 들어버려 탁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중에 반 정도 되고 그 중에 반은 이거 제가 생활로는 도저히 아란의 상태를 유지 못한 데가 추가를 바로 해버려 이런 상태.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제가 아란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들.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하긴 한데 그것을 오래 유지를 못하고 어떤 형태로도 다른 형태로서 취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구 스님들 말했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집을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결집들이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이고 일대까지 결집을 하면 안 그러면 몇 년 되는 경우.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하고 한 방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집을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럼 별종이 돼버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 보름마다 하는 바티목 할 때 다른 비구니들도 못하고 제가자들도 못하고 비구 스님들만 하게 되고 만약에 세력이 그때 당시에 비구니가 훨씬 셌다 할 것 같다면 비구니 스님들이 결집을 했겠지. 아니면 제가자가 힘이 셌다 하면 제가자들이 결집을 했을까? 어떤 식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구 스님들이 가장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비구 스님들이 결집을 하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뭐 비구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자들 다 배제했다. 그 억척 부리지 말아요. 억척. 그런 억척을 부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면 그렇게 비구 중심으로 했을 것 같으면 제가자에 대한 경우는 싹 다 빼버리고 결집을 하지. 그러면 뭐하는 건 또 집어넣고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집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제가자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출가자를 위해서 한 것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비구니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비구니들이 깨달음을 이뤘을 때 읊었던 내용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세력이 큰 무리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후대에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자율지. 그래서 결집은 불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잘못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성불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해한다.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 그래서 그런 오류들은 저도 지금 현재 테라바다 불자로 살고자 할 같은 그런 오류들은 저지 그것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권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스님이 밀양에 어느 스님이 공양을 대접하러 간다 해가지고 공양을 대접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양을 했어. 근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는 가끔씩 이제 자기는 이제 테라바다 불교족이기 때문에 스님들 오시래 가서 공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건 좋은데 자꾸 대성불교 스님은 스님도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끄림직하다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대로 그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그런 기회가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수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결집하고 나서 그 뒤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집 뭘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결집의 무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니 우리 편 아니니까 니 가 하고 내가 보냈을까? 전혀 불교 역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근본 분리를 만약에 할 때 됐다. 그럼 테라와다에서 이제 대중부 하나 생겨나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대중부 떨어져 나간 것을 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고 다 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개정까지 합니다. 개정까지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성녀로서 있다가 그룹을 찍어 나왔기 때문에 이 성녀들도 똑같은 성녀로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국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스님들이 한 그 율장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합송하고 하는 다른 이견이 없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무리 성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건 딴 사람 차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끼리 모임도 하는 거고, 저끼리 경전들도 만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더라도 이 무리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지 않는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가의 개념이 그래서 그대로 가면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집을 통해서 바뀌어져 나가게 돼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감히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옳고 님이 틀렸다? 그것이 서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욕하고 배척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 그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 것이 좋으면 지 것의 즐거움 속에서 그냥 삽니다. 어떤 경우든 지 것 즐거움 속에서 샀는데 비방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의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 것들을 갖다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서 자기 것들을 얘기한다. 그 두 가지 조건이 깨달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드러진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비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적어도 깨달음이 이러지도 못했다고 할 뿐 아니라 잘못 알고 있다. 사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침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은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